생각하면 또 북적북적 되면서 또 얼마나 설레? 아침부터 설렐 거 아니야. 가는 순간까지 애들이 반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만.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안 알려줬대. 그걸 당일에 와서 보라고 했대. 근데 뭐 또 걔네끼리 뭔가 뭐 그 QR코드를 알아냈나 봐. 그래가지고 QR을 찍어봤대 그냥. 근데 진짜 반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미리 뭐 알았다는 둥 그렇게 막 그래서 스토리에 올렸대. 자기 몇 반이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 DM이 오면 또 이제 서로 친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도 안 믿긴다. 니네가 내일 개학이라는 게. 제발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내일 가서 첫날은 수업을 안 하겠지. 근데 이제 둘째 날부터는 수업을 하면 뭐 아마 첫 시간에는 뭐 거의 다 뭐 선생님이 종이 나눠주면서 이렇게 뭐 쓰라고 할 거야. 자기소개하는 막 그런 글 쓰라고 하고 할 텐데 남자애들은 수행평가 좀 잘 챙기고. 난 이게 너네가 그게 제일 걱정돼. 여자애들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하는데 남자애들은 무슨 천사들이어가지고 수행평가도 대충 하고 오늘이 수행평가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너넨 그런 거 좀 잘 챙기고. 우리가 얘기했지. 한 학교당 한 명씩밖에 지금 없어. 지금 송녀 빼고는. 너네가 너네 프린트랑 너네 시험범위 안 챙기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대로 잘 챙기시고요. 너네는 힘을 합쳐야 돼. 너희 둘은 힘을 합쳐서 만약에 다른 국어 선생님이면 오히려 좋아. 다른 국어 선생님이면 필기를 합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완벽해지기 때문에 몰라 또 이랬다 같은 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니까 잘 챙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부터 볼게요. 2회 채점은 했니? 채점 안 했어? 자, 다 불러줄게요. 1번부터 1번에 2번, 2번에 4, 3번에 1, 4번에 3, 5번에 1, 6번에 2, 7번에 4, 8번에 3, 9번에 5, 10번에 5, 11번에 4, 12번에 3. 자, 우선 얘들아 2회 이제 저번 시간에 화작을 좀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빠르게. 자, 1번에서 3번 중에 질문할 거. 2번이요. 2번. 자, 2번 보자.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동그라미 A. 자, 우선 이거 보셔야죠. 자, 학생 2가요. 선생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라고 했어. 선배님은 동그라미 A 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럼 앞으로 가서요.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지금 이거 인터뷰야. 인터뷰는 얘들아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상대방이 누구냐면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 밑줄 그어볼게요. 자, 이게 상대야. 상대는 선배님인데 이제 학생 발명가래.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기억을 보면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 자, 앞으로 재진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자, 이런 식이에요.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는 걸 재진술이라고 해. 자, 전에 없던 것을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여기 괄호로 묶어볼게. 전에 없던 에서부터 할 수 있지요. 새롭게 쉽지 않은데요까지 괄호로 묶어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은 말 반복한 거죠. 재진술.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합니다. 발명품을 꺼내며 이걸 보여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는 통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습니다. 자, 얘들아, 이게 설탕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라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지. 일상적.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의 원천이 뭐야? 그냥 일상적인 사례들.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 다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듭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 네모. 자,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래. 자, 얘는요 총 3단계예요.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지금 이게 요구를 하는 거지.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죠.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보고요. 그랬더니 학생 2가 동그라미 리을 뭐야? 말하지 않아도. 그럼 다음 단계는요. 자, 먼저 체험 단계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대. 체험 단계 다음이 뭐였어? 인지 단계잖아.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 학습이라는 말을 이제 얘가 하는 거지.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죠.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죠.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가를 읽고 나를 쓰기 위해 나눈 대화야. 근데 뭐래? 어떤 내용을 포함할 거냐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에 나왔던 내용이 포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A 4번. 기존의 다른 발명품 참고하는 거 설명했었잖아. 이거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4번이 답인 거고, 헷갈리는 거 있어요? 5번.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라고 했어. 이건 맞아. 나도 내가 제작 완성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번 혹시 문법 틀린 사람? 없어? 그러면 니네 이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개념? 개념을 아니까 우리가 맞췄잖아. 이 똑똑한 것들아. 자, 여기 봐. 형태소가 나왔네? 우리 형태소의 종류 한번 얘기해보자.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렁그렁한 거야? 뭔가 이렇게 빨가냐? 충혈돼 있냐? 자, 얘들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형태소의 종류. 자,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일단 뭐 있어? 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실질.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실질적이냐,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지? 자,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무슨 형태소? 그렇지,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 자, 그러면 남자애들 이렇게 조용하네. 자, 자, 둘 중에 하나 찍어봐. 실질 형태소랑 50대 50이야.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중에 사전적 의미,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건 실질이게, 형식이게? 실질. 그렇지, 잘 찍었어. 자, 여기다 사전적 의미, 어휘적 의미. 자, 그러면은 우준아, 자, 형식 형태소는 뭐 하는 애야? 형식. 그러니까 뭐? 선생님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형식 형태소는 의미를 나타내, 아니면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 알려줬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떤 기능? 문법적 기능. 너는 문법적 기능. 자,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에서 예, 아니요야. 자, 그러면 여기는 실질 형태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형식 형태소 나와 있잖아. 실질 형식이지. 자, 그러면 하늘과 푸르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 문법적 의미만 표시하면 기능이죠. 이걸 나타내면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하늘은 실질 형태소야. 그럼 실질 형태소고 얘는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립이야. 자, 이랑 다는 형식 형태소야?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야. 자, 그럼 푸르는 실질 형태소야?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야. 자, 그러니까 얘만, 용언의 어간만 내가 중요하다고 했어. 용언의 어간의 실질임에도 불구하고 의존 형태소더라. 자, 그럼 얘들아, 동그라미 3번. 너는 잘했지?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자, 형, 집,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형식 형태소입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5번에서 8번 중에 질문할 거. 8번이요. 자, 윗글 네모, 보기 네모, 적절, 동그라미. 자,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고대 중국인들 동그라미. 자,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게 있거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하늘의 힘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하여 하늘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밑줄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밑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 밑줄하는 역할을 한대. 그 당시가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지. 그 당시 하늘은 인간에게 자 밑줄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 밑줄 이것을 있고요.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자 밑줄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 밑줄 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자 우리 A로 묶여있는 부분인데 하늘이란 지금까지 읽은 걸 봤을 때 하늘의 영향력이 더 큰 거야? 인간의 영향력이 더 큰 거야? 이 부분은 하늘의 영향력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권선징악의 주제자. 자, 얘들아, 권선징악이 뭐야? 착하면 상을 받고 나쁘면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심판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밑줄 심지어 왕조가 탄생하고 정치적의 변천까지도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대. 밑줄 그어야 돼. 자,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밑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 밑줄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단은 자 지금 1문단은 하늘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2문단부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겠지. 자 순자 네모 순자는 밑줄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돼. 즉 하늘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하늘은 뭐래요?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야.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의 모든 자연현상 밑줄을 가리켜요. 따라서 하늘은 앞에서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할 수 없고 즉 권선징악의 주제자도 아니고요.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요. 부자로 만들 수도 없고요. 뭐 기룡화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늘은 뭐야? 단지 자연현상이야. 치세와 난세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 난세는 먹고 살기 힘든 거 얘기하는 거고요. 치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좋은 시대와 나쁜 시대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그냥 기대는 일일 뿐이다. 얘는 뭐래? 치세든 난세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거지 무슨 하늘이 거기에 관여를 하냐.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는 않습니다. 3문단 하늘 네모 하늘은 그 자체가 운행 법칙 밑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의 길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하늘의 별과 달이 막 움직이는 거 일식 월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정해진 길을 따를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밑줄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기륭을 예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이야. 하늘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불구지천이라고 해. 자, 이미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시험 문제에 나온 그 네모 표시가 돼 있는 걸 표시해 놓은 건데 지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불구지천은 뭐만 기억하면 돼? 하늘은 영향력이 없다만 기억하면 돼. 자,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밑줄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에 접근 밑줄. 이걸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자 밑줄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대.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잖아. 막 뭐 가뭄이 들어. 가뭄이 들면 어디에다가 제사를 지냈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잖아. 기우제라고 해서. 그리고 뭐 가뭄이 들거나 뭐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럼 누구 탓을 해? 왕 탓을 해. 네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하늘이 노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니네가 할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에 있어서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다. 순자는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도 아니에요. 그저 뭐를 해? 깜짝이야.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일 뿐입니다. 다 했어? 그럼 뒤에 거는 놓고 갈 거지? 내가 볼게. 수요일에 와서 해. 자,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일 뿐입니다. 까지.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났어.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 얘들아. 너무 무섭던데? 나 그 아침에 영상 봤어. 정말 톡 떨어져가지고 팡 하고 터지는 걸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댓글로 다 이거 진짜 21세기 맞냐고 이러는데 다 하늘의 뜻이 아니야. 인간들의 뜻이래. 자, 8번 한번 볼게요.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맹자. 얘들아, 이렇게 비교하라는 문제 나오면 당연히 비교를 해줘야지. 근데 윗글의 순자 우리 읽었잖아. 윗글의 순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한마디만 얘기해봐. 한마디로. 이쪽 제발 이쪽 세 명 얘기 좀 해봐. 효림아 뭐야? 순자는 하늘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잘했어. 자, 하늘은 영향력이 없으니 누구나 잘해라. 인간들 니들이나 잘해라 라는 게 지금 순자의 견해였잖아. 그럼 보기 맹자랑 비교를 해보자. 시작부터 딱 차이가 나오잖아. 맹자는 뭐래?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래. 인간의 뿌리가 하늘이라는 거야. 인륜은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발현은 나타나다지.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가 있고요. 사람은요 덕성으로 삼고 이를 노력하여서 수양하면 돼. 그러니까 하늘한테 배운 걸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현해 나가면 밑줄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미 다 알겠어. 자, 윗글의 순자는 하늘 같은 거는 자연현상일 뿐이다. 보기의 맹자는 하늘이 뿌리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동그라미 3번. 맹자는 순자와 달리 나왔잖아. 하늘이 뭐래?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지고 하늘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 맞잖아요. 도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3번이 맞고 1, 2, 4, 5번 중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괜찮아? 자, 넘어가 그러면. 자, 9번에서 10번 중에 질문할 거. 9번, 10번. 자, 9번. 야,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 제명매가 1학년 무조건 나와. 1학년 때 교과서에 안 실려 있으면 무조건 너네 학교 프린트물로 선생님이 줄 거야. 자, 월명사의 제명매가는 그러니까 이거지. 1학년 때 교과서에 문학이 들어가는데 또 문학도 고전문학하고 현대문학이 섞여 들어가. 그 고전문학에서 항상 나와. 제명매가가.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는 왜냐면 외울 게 많거든. 근데 우리가 했다라고 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보기 보면 자, 보기 먼저 봐.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줘.
제망매가야. 이게 뜻이 뭐냐면 누이를 그리워하는 거야. 쟤는 추모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고요. 나는요 고려왕조가 몰락하자 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핑계로 고향에 들어간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이거 우리 다 했어. 향가 우리 테스트 봤었는데 니네 지금 대답 못하면 또 테스트 볼 거야. 자, 향가라는 갈래가 있어요. 자, 얘들아 향가는 무슨 시대? 잘 생각해. 고려시대. 좀만 더 뒤로 가봐. 조선. 아, 뒤로 가라고. 삼국. 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이 못 맞추는 거 이거는 좀 니네가 너무한 게 아닌가. 향가는 그럼 네가 얘기해보자. 향가는 뭘로 교육? 동문아 향가는 와서 테스트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향가는 뭘로 기록이 돼 있을까? 저 알아요. 여기 봐. 그 어. 한자로 기록돼 있는데. 아니 한자 말고 그거 히읗 치읓 향찰. 이렇게 향찰로. 자, 니네는 서바이벌이야. 대답 못하면 맞아. 쉬운 거 먼저 대답하고 맞은 대답 못하면 내가 깜지를 쓰라고 하자. 향찰로 기록이 돼 있어. 신라시대. 써, 빨리 써.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나오는데 신라시대.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라시대야. 향찰이 그래서 그때 주체적 수용이라고 했잖아. 한자어를 그치 기억나지? 한자어를 이제 우리말 어순에 맞게 이렇게 원하는 거를 골라서 썼다. 그러면 애들이 향가의 종류 3개 얘기해봐. 몇 줄, 몇 구체, 몇 구체. 육구체. 야! 야, 빨리. 아, 얘기해봐. 이러면 효림이가 오해하잖아. 우리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잖아. 4구체. 아? 4구체? 8구체? 10구체. 니네 정말. 니네가 착해서 그러지. 나는 수업 준비하면서 했던 것도 하면 애들이 진짜 근데 니네가 다 기억 못 해주니까 선생님이 했던 것도 하고 4구체는요 그러니까 4구체 8구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추세고요. 10구체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게 이거잖아. 자, 제망매가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위에 4줄을 하나 둘 셋 4줄을 이렇게 옆으로 묶고요. 어느부터 가는 곳까지 4줄을 옆으로 묶고요. 마지막 2줄, 자, 총 10줄이에요. 그래서 19체 향가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4줄을 앞전자를 써서 전삭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4줄을 뒤후자를 써서 후삭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줄을 이제 낙구라고 얘기를 해. 자,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이로써 자 10줄이네요. 자, 얘는 19채. 19채 향가를 우리가 또 무슨 말로 쓰냐면 산회각의 이유는 모른다고 했어요. 산회각의 향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해각의 향가입니다. 자, 생사길은 얘 있음에 자, 그럼 19채가 왜 많이 나오냐? 뭐 시조와의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비유와 상징이 두드러져요. 생사길, 삶과 죽음의 길이야. 삶과 죽음의 길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밑줄로 표시해놓은 거 있지? 이거 시험에 다 나오는 것만 표시해놓은 거야. 다 나와요. 자, 얘 밑줄.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와. 얘는 뭐냐면 여기야. 근데 여기가 뭘 의미해? 이승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 공간, 이승. 자, 이승이야. 여기 있음에 자, 밑줄 머뭇거려요. 얘들아, 왜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냐? 우리가 보통 언제 머뭇거려? 하기 싫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을 때지. 자, 얘는 뭐 때문에 머뭇거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사끼리래잖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야.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 동그라미. 자, 봤더니 여기에 나가 있고요. 여기에도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와요. 왜냐면 같은 난데 칭하는 대상이 다르거든. 여기서 나는요. 잘 생각해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인데 나는 갈게라는 말도 못하고 갔대. 그럼 누가 갔겠어? 나는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밑줄. 자, 갑작스러운 죽음이야.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자, 밑줄. 이른 바람 밑줄. 얘들아, 이르다라는 건 빠르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빠른 바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선 쓸게요. 요절이라고 쓰고, 요절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린 나이에 죽는 걸 얘기해.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 밑줄. 자, 잎사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죽은 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자, 한 가지는 같은 부모.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원저.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서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는지는 아는데 죽어서 어딜 가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지. 아, 동그라미. 자, 감탄사죠. 우리 낙구의 감탄사. 아, 나는. 자, 밑줄. 미타찰 밑줄. 얘들아, 미타찰이 극락세계야. 동그라미 기억이지? 극락세계고요. 이 극락세계가 뭘 의미해? 저승이야. 그러면 극락세계, 저승인데 어디랑? 여기랑 반대되는 화살표. 여기랑 미타찰은 저승. 저승,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요. 자, 만날 밑줄. 재회에 대한 확신. 나 동그라미. 여기서의 나는 화자.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별표하세요. 자, 이 사람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대. 이 얘기는 종교를 통한 슬픔 극복. 종교를 통한 슬픔 극복. 자, 나 작품 한번 가볼게요. 나 작품도 짧아요. 근데 우리 이미 보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500년이라는 말이 고전문학에서 나오면 무조건 고려 왕조 얘기하는 거야. 고려 왕조. 그러면 알겠어. 500년이 나왔으니까 고려라는 거 알겠는데 고려만 또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학작품 중에 다양한 문학작품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겠지만 모의고사나 교과서에 실리는 고려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그 시기의 노래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500년이 나오면 고려를 얘기를 하는 거야. 고려를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할 거야? 뭐 그다음에 뭐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뭐 무상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을 건국하려고 하는 이 배신자들 이런 내용이겠지. 500년 도읍지 밑줄. 자, 고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필마는 한 마리의 말이야. 한 마리의 말. 필마로 돌아 들어가니 쓰세요. 자연은 의구, 여전하다야. 의구는 여전하다. 자연은 여전한데 인걸은 인재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 사람은 반대가 없어. 즉 일단 대구법,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해서 대구법이면서 좋은 사람 인재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안타까움. 어즈버 동그라미. 자, 어즈버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이 감탄사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어? 자, 요렇게 화살표. 향가의 영향이야.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 것처럼 시조도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와요. 이러니 태평성대가 예전에 그 태평성대가 꿈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9번 보자. 가나의 형식 나오잖아. 시조와 향가의 형식성 특징 동그라미 5번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됐어요? 1, 2, 3, 4번에서 질문할 거 없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 5번. 자, 미음을 봤더니 얘들아,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각성은 깨달음이거든. 이 사람 깨달음이 아니라 꿈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체념하는 거야. 체념하는 거라서 깨닫는 거 아니고요. 다시 찾겠다는 의지도 아니죠. 그냥 체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자, 11번에서 12번 중에 질문할 거예요. 11번. 자, 가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나의 노래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앞으로 가서 보자. 가나. 이거 우리 했었어요. 가시리.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자, 나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여음과 후렴구죠. 자, 의미가 없어요. 내용상 의미가 없죠. 둘 다 내용상의 의미는 없고요. 그냥 운율 형성하는 기능이에요. 내용상 의미 없어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봐봐. 그러면 A 같은 말, 얘만 다른 말, 같은 말이야. 자, 이렇게 써. A, B, 구조야. 자, A, B, 구조예요. 이것도 뭐 때문이야?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 운율 형성. 자, 나더러는 어찌 살라고. 자, 밑줄. 자, 진짜 너 떠나면 나 어떻게 살라고 원망하는 거지.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우리 이거 했잖아. 뭐래? 얼마나 소극적이야.
내가 나를 찬 남자친구를 잡고 싶지만 질척대면 나한테 질려버려서 안 올까봐 심지어 나는 그래서 잡지도 못해. 소극적인 모습. 자, 얼마나 불쌍하니 얘들아. 내가 질척거리면 이렇게 안 올까봐 해서 안 사람은 그런 적도 있었어.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근데 근데 그 남자친구도 좀 너무해. 차단을 안 해. 그러니까 질리면 차단을 하면 되잖아. 얘가 보내는 카톡은 계속 보나봐. 여자애가 이제 계속 보냈거든. 그래서 좀 여자애도 좀 너무했지. 한 일주일을 답장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보다가 너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애가 조금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얘 어떻게든 얘가 이걸 눌러보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되나? 카톡에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뜨잖아.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 아무, 아무 사진도 안 보냈는데 사진을 보냈습니다 텍스트로 찍은 거야. 근데 웃긴 게 남자가 그거 읽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잡았다 요놈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보면 이제 나중에 니네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보겠지. 내가 봤을 때 한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학생 때는 질척거림의 끝이고 이제 그때는 이제 너네가 앞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너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주변에 애들이 대학교 가면 진짜 집착이 심한 애들은, 집착도 심하고 싸우는 거 진짜 잘 싸우는 커플은 학교 한가운데서도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군대 가면 꼭 그렇게 군대 공중전화에서 울고 있는 애들이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너무 슬픈 얘기야. 이렇게 질척거려서 질리면 안 올까봐 라는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 뜬금없이 뭐래? 이 말을 하려고.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 태평성대는 뭐야? 임금님 덕분에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이 돼, 안 돼? 지금 이별 얘기 실컷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평성대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얘들아, 이 말이 안 되는 이질적인 문구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임금님. 그렇지. 왜 찬양하는? 그렇지. 근데 왜 찬양이 임금님을 뜬금없이? 앞에서 놀아요. 그렇지. 자, 여기다 써. 소각정제. 괜찮아. 너네 둘은 대답 안 해도 우리 어차피 1대1 수업이잖아. 우리가 너한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1대1. 자, 소각정제. 그러니까 임금님. 대중가요를 임금님 앞에서 불러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각색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지. 서러님을 보내었나니, 이거는 이제 주체가 둘로 해석이 돼요. 이미 서럽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서럽다는 건지. 가시는 듯 돌아오셔서 마찬가지로 재회를 소망해. 그래서 마지막은 임금님 덕분에 태평성대입니다. 자, 나 작품을 볼게요. 자, 이것도 집착의 끝이야. 자, 봐봐. 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러 안 갔어. 그러니까 그래, 안 갔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너네 미래 여자친구가 너네한테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차라리 시원하게, 야, 너 왜 안 왔어?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면 되는데, 너 왜 못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요만큼이나 지금 오바를 하기 시작해. 네가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았지? 성 안에 담을 쌓았지? 담 안에 집을 지었지? 집 안에 뒤주 놨지? 거기에 네가 결박이 돼 있으니까 못 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괄호로 묶어. 자, 열거하는 거고요. 과장법이야. 오바하는 거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자, 오바하는 거야. 밑줄.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 30날에. 자,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해 1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12달 365일, 한 달 30일 더 숫자를 구체적인 수치로 부풀리는 거잖아. 그 중에 나를 보러 올 하루가 없어? 라고 이제 원망. 자, 왜 연락을 한 번도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루가 24시간인데 나한테 연락할 1분이 없냐?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지. 자, 그래서 원망까지. 자, 그럼 내 다음 페이지 가서, 니네 11, 12번은 다 맞아. 11번. 4번.
이미 자,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맞잖아.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가정하래. 그러니까 가는 질리면 안 올까봐 못 잡았어. 이별을 했지. 근데 여전히 나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도 못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거. 됐어요? 자, 얘들아 넘어가. 우리 뒤에 3회.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왜 벌써 1시지? 저 지금 3회 1번부터 다 불러줄게. 자, 펜 꺼내시고요. 1번에 1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4, 7번에 5, 8번에 5,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3, 12번에 4. 자, 앞으로 와서요. 자, 먼저 1번에서 자, 1번에서 그냥 쭉 해보자. 1번에서 3번 중에 4번까지 1번에서 4번 중에 질문할 거 없어? 자, 그러면 4번? 4번. 일단 넘어갈게요. 너는 틀린 거 없어. 질문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7번 중에 6, 7번. 자, 6번은요. A 네모 적절 동그라미. 7번도 보기 네모, A 네모 적절 동그라미. 자, 얘는 이제 계산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1문단부터 갑시다. 자, 수요의 법칙 네모해볼게요. 자, 수요의 법칙은, 자, 수요는 얘들아, 쉽게 말하면 요구하다요, 요구. 요구하는 거야. 밑줄,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막 100명의 사람이 요구를 하다가 요금이 좀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은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네모는요 탄력적이다라는 거야. 탄력적인 게 뭐야? 이렇게 눌러도 금방 회복되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야.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야. 우리가 보통 피부는 탄력적인 게 좋은 거야. 근데 이 수요 경제 파트에서 탄력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화가 심하다는 거야. 변화가 심하다는 뜻이 탄력적인 거야. 얘들아 외워놔. 탄력적 경제 지문에서 탄력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피부 탄력도 눌렀을 때 뻥 하고 바로 올라오는 게 탄력적인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금방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 반대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이 가격 탄력성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째 동그라미 빗금. 첫째는요, 밑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냐. 만약에 당연히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야. 자, 무슨 말이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비싼데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그래서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버터는 마가린이라는 밀접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므로 버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반면에 달걀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달걀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에요. 자, 둘째 동그라미 빗금. 필요성의 정도야.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비싸도 사야지. 비탄력적이에요. 사치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필수제인 휴지요. 가격이 올라도 어떻게 사야지. 아껴 쓰기는 하겠지만 그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나 보석 같은 건 내가 돈이 없으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수요량이 감소할 거래. 셋째 동그라미 빗금. 밑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밑줄.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동그라미 빗금. 좀 큰 비중일수록 아껴야 될 때는 금방 안 사는 거지. 자,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대요. 3문단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밑줄 어떻게 계산할까?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네모 이것은 괄호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괄호 이걸 얘기해요. 이런 건 표시해놔. 이게 그리고 7번에 5번에 그냥 이 숫자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였어.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하자. 읽고 계산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국어야. 그냥 요랬을 때는 자 이렇게 된대요. 이거 나중에 갖다 써먹으면 되고 밑줄 이게 중요하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밑줄 총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총 수입 네모, 총 수입은 괄호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 괄호.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게 총 수입은 개념이라서 이게 괄호를 묶은 거고 내가 자꾸 여기다 괄호를 묶어내는 얘는 산출 방법,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야. 경제지문은 우리가 이미 7번에 5번도 나왔지만 계산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 방법도 내가 지금 뭐 계산을 당장 할 건 아니고 괄호를 묶거나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도 증가해요. 이 얘기는 뭐야? 얘들아 비탄력적이라는 건 비싸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그래도 살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감소하겠죠. 안 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상품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상승할 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10% 감소했다면 이 상품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총 수입은요. 자 계산 방법 5번에 3번이죠. 가격,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 괄호이므로 가격 인상 전 5만원에서 인상 후 5만 4천원으로 4천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네모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 밑줄입니다. 자, 6번 먼저 봅시다.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A라고 했는데 마지막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은요. 동그라미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당연히 총 수입 증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니까 동그라미 4번. 7번은 계산이었어요. 자, 보기는 김밥과 영화 관람권의 가격 인상 이후 하루 동안의 수요량 감소를 나타낸 표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기존 가격이 뭐 이렇게 될 때. 자, 그럼 동그라미 5번은 얘들아 이거는 3문단에 나와 있던 거야. 그냥 숫자만 넣으면 돼. 그래서 너네가 계산을 안 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거는 분석지에 넣어놨으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는 값 때문에 탄력적, 비탄력적이 나오는 거라서 5번이 적절한 거. 자, 넘어가서요. 8번에서 9번 중에요. 10번에서 12번. 12번. 자, 12번 봅시다. 자, 보기 네모, 기억에서 미음 네모, 아는 동그라미. 자, 작가가 나왔어요. 현진건 동그라미는. 자, 밑줄 일제강점기 밑줄.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회적 약자 밑줄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거야. 그리고요, 권력의 부당한 횡포와 하층민이 겪는 경제적 궁핍 밑줄. 이것을 소설 속에 담아냈습니다. 신문지와 철창 네모는요.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내몰렸지만 밑줄
권력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고 혈육을 살리려는 노인의 뜨거운 사랑 밑줄을 보여준대요. 작가 동그라미는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동정 밑줄을 넘어서서 경외감 밑줄, 자 두려움 플러스 존경심이야. 두려움 플러스 존경심,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서 우리 내용 볼게요. 나 동그라미, 나는요 밑줄 어줍지 않은 일로 T경찰서 유치장 밑줄에 며칠을 보낸 일이 있었대. 어느 날 입구 쪽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자 호기심을 느꼈고 우리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어. 왜? 20년 징역살이를 할 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애가 오나보다 한 거지. 근데 막상 만났더니 누가 왔어? 남루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하고 가냘픈 노인이 하나 왔대. 그리고 저 노란 수건은 복면하는 데 쓰는 탈인가. 자, 지금까지 막 겁을 먹고 공포심에 떨다가 막상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왜소한 노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동이 자기들이 무서워했던 거에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없어서 웃었대요. 참얼극의 우리 주인공이, 그러니까 액션극의 우리 주인공이 희소극, 웃긴 코미디 영화의 배우가 되었대. 담당이 밀쳐주고 간 대로 반쯤 쓰러져 있던 노인은 노인 동그라미에 이윽고 몸을 도사리며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지랄이고 밑줄 100주에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마른 날의 벼락이 안 무섭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그 무디고 꽉센 목청만은 아까 우리가 듣던 강도의 목소리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넋두리를 따라 그 눈곱이 꾀재재한 눈에 깜빡거리더니 우리 인식이 하면서 벼랑과 훌쩍훌쩍 하더라고 울어요. 고받은 어깨가 더욱 둥그레지며 가늘게 떨리는 모양과 빠뜨린 고개 위로 앙상하게 드러난 목덜미의 힘줄과 뼈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 주인공은요 액션극에서 코미디극에서 이번엔 비극의 주인공으로 본색을 나타냈대. 이윽고 노인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벌컥 피가 오르면서 인식아라고 고함을 지르더래.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 그 인식이가 누구냐면 이제 손주야, 손주. 시끄럽다 시끄러워 담당이 주의를 하였으나 늙은이의 울음소리는 높아질 따름이었다. 할 수 없이 순사 경찰은요 우는 모습이 너무 가엾고 이제 측은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온 거야. 올 때의 발소리로 들어서는 매우 사나울 듯하던 순사는 의외로 친절 밑줄했대요. 노인의 어깨에 손을 대며 왜 이리 울어 늙은이가 이게 무슨 꼴이야 하고 달랠 따른 밑줄이었대. 노인은 우리 인식이는 죽으라카나 우리 인식이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에 갇히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 넋두리를 그치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았으면 잡혀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순사는요 한마디로 이제 쏘아댔어. 자, 이 사람의 죄목이 뭐예요? 대문간에 내버린 신문 한 장 주운 것밖에 나는 아무 죄가 없대. 신문 한 장? 아까 노인이 잡혀 들어올 때 없던 그 순사는 우리 주인공의 내력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래 신문 한 장을 주웠다가 잡혀왔단 말이냐? 자,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 어이가 없어요. 신문을 줍는데 조그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을락해서 작대기로 이마를 좀 밀었다고 붙들려 왔지. 인식이는 그럼 누구야? 내 손자야. 제 애미는 백날 만에 유종을 알아줬고 내 등으로 내가 3살까지 업어 키운 애야.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주면 우리 인식이는 죽어. 하고 할아버지는 다시금 엉엉 소리를 낸다. 그러면 밥이나 얻어가지고 갈 일이지. 남의 집 신문을 왜 훔쳐? 순사는 그래도 호령을 잊지 않았다. 내버린 거니까 주었지. 밥을 싸가지고 갈라 했어. 우리 주인공의 수수께끼는 한 겹 두 겹 풀렸다. 이놈아 한 번 먹었으면 준 것이지. 자 밑줄 한 끼에 두 번씩 먹어 밑줄. 자 중약이니까 장면이 바뀌었어. 나쁜 놈. 제법 유창한 조선말로 집어세고는 다짜고짜로 밑줄 늙은이의 몸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밥이 이만한 밥 하나가 없어졌어. 근데 이제 순사가 앞뒤 안 재고 막 몸을 뒤지면서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순사를 보고 열이 받는 거야. 아무리 우리한테 그까짓 관식을 몸에 숨길 실업의 자식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딨냐.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멍청하게 볼 수가 있냐. 아무런 사리도 분간할 사이도 없이 죄인이라면 덮어놓고 의심을 두는데 불쾌한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직업적 손버릇인지도 모르리라. 수색하는 순사 자신도 그 노인의 뱃속 이해에 콩밥덩이가 튀어나 진짜로 이 사람이 훔친 거야. 되나 하고 떼사발이나 긁어낼걸 하고 구렛나룻은 비웃었다. 정말 노인의 고이춤에서 콩밥 뭉치가 발견됐어요.
순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일본말로 부르짖으며 무슨 불결한 물건을 만진 것처럼 굴었고 마지막 줄 너무 가짜는 일이기 때문에 벌도 주지 않았대. 멀쑥해가지고 얼빠진 듯이 쓰러져 있다온 콩밥도적은요 한참 만에 부시시 일어나 입안말로 중얼거렸다. 밑줄 그 아무나 주는 걸 그 잘난 밥을 다 뺏어가네. 지랄 안 하나? 우리 인식이나 갖다 줄걸. 우리 방 사람들도 순서 욕을 하고 노인 편을 들었는데 정말 거기서 훔친 게 나오니까 머쓱해진 거지. 허참 별일이 다 많네. 그까짓 콩밥은 감춰 뭘한다. 제 버릇은 할 수 없어. 유치장 안에서도 도적질을 하는군. 나는 그 노란 수건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 콩밥을 쌌구만. 나이 이른에도 지각이 안 났나. 그야 말짝으로 관 속에서나 철이 들려나. 하느님 맙소사. 동정과 호감을 주었던 반동으로 배신감에 비난과 비웃음도 커졌어요. 나 동그라미. 하지만 나는 노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슬펐대. 이때까지 동정을 아끼지 않던 마지막 동무까지 잃어버리고 쓸쓸한 사막에 외로이 제길을 걸어가는 성자를 보는 듯한 슬픔이 나의 가슴에 북받쳤다. 그 잘난 밥 우리 인식이나 줄걸. 나는요 이 한마디에 이줄 빛나는 인생의 햇발을 본 듯 싶었대요. 왜 갑자기 빛나는 인생의 햇발이래? 오직 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 많은 배부른 이들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까지. 자 문제로 가볼게요. 12번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5번 리을은 아무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빼드네. 지랄 안 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혈육을 위해 감추었던 밥을 잘난 밥이라고 표현하며까지 맞지? 체면을 지키는 거 아니죠. 체면을 지키려고 했으면 안 훔쳤겠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할 거야. 근데 문법 어차피 문제 풀이만 하면 돼서. 자 그래도 이거 끝내야지. 자 얘들아 1, 2, 3, 4번 중에 질문할 거. 1번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이거 몇 번 했어요? 2번이요. 2번.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는 부분이 어디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으니까 지금 2번이라고 했을 텐데. 이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 제가 왜 이거는 4번이에요? 준언어적 표현 그 어디 있어?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화제 전환이. 목소리를 높여. 준언어는 우선 그치 여긴 아니지. 한 손을 올렸다 내리는 건 일단 비언어지. 비언어고 그 목소리를 높이는 건 준언어적 표현인데 화제를 바꾸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쭉 이어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뒤에가 틀린 거지. 그래서 1번은 이거예요. 선생은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보따리를 들고 다녔기에 주보따리로 불렸답니다. 라고 해서 1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 3, 4. 넘어가서 5번에서 7번. 없어? 6번 됐고 그러면은 8번에서 12번. 11번. 자 11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 네모하시고요. 적절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10번을 보기 볼게요. 자 나 작품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작품의 화자 동그라미. 화자는 밑줄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사람들 밑줄의 모습을 떠올릴 거야. 그리고 그들의 밑줄 고달픈 처지와 삶의 상처 밑줄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연민 밑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볼게요. 나부터 보자. 읽은 김에. 잠깐만. 자 이른 아침 밑줄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보니 아낙네들 동그라미가 밑줄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씨를 갈고 있었대. 자 습니다. 네모하시고요. 경화책.
그네들은 자 애를 업고 땅을 갈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여자들이 이제 엄청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둘렀습니다. 진흙길을 따라가다가 이거는 일단 고난이에요. 고난. 왜냐면 걷기 힘들잖아. 당신을 만났어.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당신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흙투성이 연뿌리를 당신은 캐고 있었대. 당신의 태도, 상황, 행동. 혹시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삽에 찍힌 연뿌리의 동체에서 국달아 물관 구멍을 통해 사라진 것은 도로라는 거는 헛되다라는 얘기야. 헛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기억은 논두렁이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문제가 11번이 기억과 니은을 봐야 되는 거니까 다작품 여기 중량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건축가 이일훈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밑줄. 자, 이거 뭐야? 경험이지. 강의 중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이 있었다. 고 건축물에서 현대 최첨단 건축물까지 다양한 건축물 설명을 듣는 도중 느닷없이 한적한 곳에 덩그렇게 서 있는 밑줄 시골 방앗간 풍경 밑줄을 봤어요. 이 선생 동그라미는 잠깐 사이를 두더니 말을 이었다. 밑줄 이 방앗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한 건축물을 만났기 때문 밑줄이죠. 장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양철 지붕만 올려놓았지만 여기 어디 버릴 데가 있습니까? 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가슴이 찡했대요. 나도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보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래. 자, 그러면서 그 골목길은 밥을 먹고 있는 방이,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이, 달팽이만한 초인종 달린 대문이 양쪽으로 있었다. 묘사하는 거지. 이 골목은 담장이 없어 길이 담장이구나. 이 얘기는 집만 있고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집들끼리 이렇게 있고요. 집이 있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길이 담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경계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한 담장을 가진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 불신을 믿지 못해서 세우는 게 담장이야.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세운 이 길 담장과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 그 이후로 골목길이 건강해 보이기 시작했대.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 동그라미 니은이지. 이곳은 어떤 길인가. 노동을 마치고 술 취해 귀가하던 과장이 아내와 자식 새끼들 생각에 머리채를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바로잡던 길 아닌가. 만삭의 아낙네들이 한 손에 남편과 자식 새끼들에게 먹일 시장 바구니를 들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향해 걷던 길이 아닌가. 철없는 아이들 즐겁게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길이 아닌가. 밥숟가락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대가 묻어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길이 아닌가. 자, 우리 문제로 가서요. 11번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자 여기 동그라미 니은을 봤더니 골목길 아버지가 엄마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기억의 논두렁에서도 이제 일상적인 공간, 일을 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모두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 1, 2, 3, 5번은 자 틀린 이유 이제 써놨고요. 얘는 이렇게 할게요. 자, 됐지? 자, 얘들아 문법 펴. 문법. 우리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안 했어. 답을 안 불렀거든. 자, 여기 답 불러줄게요. 1번부터 1번에 4, 2번에 1, 3번에 3, 4번에 1, 5번에 4, 6번에 1. 자, 우선 여기 질문할 거 6번. 보기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O2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중세에는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더라고. 그러면 참외 같은 경우에는 O2로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기역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일단 4, 5번은 지워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1, 2, 3이 남는 거고요. 자, 그래 맞아. 표준어 규정에서는 위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어. 이에 따른 위의 이중모음 발음은 여기서부터 이것 중에 동그라미 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지금 윗글을 읽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 이 문단을 보면요. 삼문단을 보면 3문단에 이제 외랑 위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외랑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얘들아 어떻게 한대? 애 소리를 연속해서 발음할 거래. 그니까 3번도 지워줘야 되지. 얘는 I잖아. 그치? 그러니까 3, 4, 5는 우선 지워줘야 돼. 1, 2번만 남아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어휘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하며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W와 이 소리를 연속하여 발음한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외와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 2번이고 여기 2번 의 소리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얘는 나와 있는 거지. 나와 있는 거에서 이 문단에서 그쵸? 여기 W랑 이 소리를 연속해서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포함되어 있지 않아까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84페이지. 자, 다 풀어줄게요. 1번에 5, 2번에 2, 3번에 2, 4번에 4, 5번에 4, 6번에 1, 7번에 3,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5,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1. 자, 여기 앞으로 가서요. 자, 먼저 1, 2번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1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역사성 뿐만 아니라 언어의 특성에는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자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절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렇게 생긴 물체를 무조건 어느 나라든 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꽃이라고 하고 저 뭐 외국에선 플라워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갖다 써도 된다는 거지. 이제 그걸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사회성.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분절성 등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이죠. 1번에 5번. 차다는 말소리가 발로 차다, 날씨가 차다, 명찰을 차다 등 다양한 의미에 대응하는 것은 얘들아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야? 차다라는 말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분절성에 대해 여기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누어 인식은 분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의 예시로는 이제 자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3번 동일한 의미의 대상을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대상을 한국에서는 개, 영어로는 도그라고 말하는 건 필연적이지 않은 자의성. 자,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3, 4, 5번 중에 없어. 6, 7 넘겨. 8, 9 넘기고 10, 11 없어? 12, 13 13인데 아까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음은 변동을 나갈 수가 있겠네. 자, 앞으로 가서 15페이지 가볼게요. 15페이지 가서 이제 교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이제 교체가 15페이지에 나와 있고 15, 19페이지까지가 다 교체거든. 자, 우선 한번 해볼게요. 자, 교체. 교체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바뀌어 발음이 되는 거라서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어요. 자, 표시하고. 자, 오른쪽에 작은 글씨 봐봐. 자, 음운 변동의 유형부터 한번 먼저 볼게. 지금 방금 봤던 건 교체인데 이 교체 얘들아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제 얘네가 있단 말이야. 자, 여기 교체는요. 얘들아 이거 니네 외워야 돼. 외워서 클리닉 할 때 이거 쓰라고 할 거야. 알겠지? 왜냐면 얘가 교체인 걸 알아야 되고 얘가 탈락인 걸 알아야 니네가 문제를 풀어. 그래서 여기다가 니네 표시해놔. 이거 외우라고. 자, 외워. 자, 교체는요.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고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부터 의탈락, 첨가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 이거는 문학 그 분석지에다가 끼워 넣을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교체부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 교체의 첫 번째 음절 끝소리 규칙 별표. 모든 음운 변동 현상의 시작이야.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시작할 거야. 국어의 음절 끝, 즉 종성.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음절 끝, 종성. 받침이지. 여기에 오는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만 발음이 되고 이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뭐가 돼?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음이라고 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역, 디귿, 비읍을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표음,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서 나머지 애들은 요 3개 중에 하나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거 니은이나 리을, 미음이나 이응 이런 애들은 각각 자기 모양으로 바뀌는데 가느다란 물방울 외에 나머지 요런 애들은 어떻게 바뀌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뀐대요. 자, 그래서 밑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자, 얘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 중에서도 내가 뭐가 얘네는 모양으로도 때려 맞추기가 힘들다고 했어.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러면요.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이 있는데요. 자, 별표해야지. 자,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은 자, 여기다 밑줄 긋고 별표할게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우리 아까 실질 형태소 마침 했지. 실질 형태소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전적이거나 어휘적 의미. 사전적이거나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면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이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만약에 자 여기다 밑줄 그을게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연음을 여기서 한번 볼게. 오른쪽으로 가면 연음은요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 형태소의 종성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얘기해. 국어의 연음은 뒤에 오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일어나요.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밑줄. 음운이 자 연음은 얘들아 뭐래? 음운 변동이 아니야. 자 별표. 이제 애들 중에 분석을 하면 이런 거지. 봄이가 됐어. 발음을 하면 초성, 중성이 그 다음 초성으로 넘어간 거지. 근데 이걸 보고 음운 변동 현상 이어적기 일어났어요 하시면 안 돼요. 이어적기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라서 얘는 아무런 음운 변동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우리 19페이지 가볼게. 교체 두 번째. 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까지 봐야 돼요. 자, 비음화부터 볼게. 비음화에다가 우리 여기 위에 비음화, 유음화에다가 밑줄 긋고 자, 얘네를 둘을 묶어서 자음동화. 동화는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비음도 유음도 비음의 성격, 유음의 성격을 닮아가.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하기도 해요. 자, 먼저 비음화는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위치 비음, 미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들아. 기역, 디귿, 비읍은 우선 비음이 아닌 애들인 거지.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건데 자, 우리 다 했었던 거예요. 자, 왜 여기서는 비음을 이응을 빼고 니은, 미음만 얘기해? 그거 뭐? 왜 이응이 기호야? 어느 자리에 이응이? 초성.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지. 자, 초성 자리 이응은요. 초성 자리 이응은 형식 자음이야. 그러니까 자음이 아니에요. 그냥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이 빠져 있는 거야. 형식 자음이라서 빠져 있는 거예요. 형식 자음. 자, 그러니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자 밑줄, 동일한 조음위치 밑줄. 그냥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조음위치, 같은 조음위치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리을의 비음화 별표. 잘 나오죠. 왜? 유음화랑 묶여서 잘 나오겠지. 자, 리을의 비음화를 봤더니 리을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자, 밑에 내려가면요. 유음화 먼저 보면요. 유음화는 뭐야?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리을, 니은만 공부하면 무조건 냅다 유음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니은이고 결과물이 유음이에요. 리을이에요. 즉 결과물이 비음이고 결과물이 유음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엄연히 종로 같은 경우는 뭐야? 결과물이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리을의 비음화가 되는 거고 내려가서 칼날은 뭐야? 결과물이 리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음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요런 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독립이 이 중간 과정을 빼고 독립인 것만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내신에서는 너네한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되게? 라고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서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항상 너네한테 달라지는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독립이 있고요. 독립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달라진 걸 봐. 여기 가운데는 생각하지 말고. 자, 달라진 걸 봤더니 기역 자리가 이응이 됐고 리을 자리가 니은이 됐어. 여기까지는 알아. 그러면은 이것도 할 수 있어. 기역이 이응이니까 결과물이 이응이야, 비음아. 리을이 니은이 됐어. 결과물이 니은이야, 리을의 비음아까지는 해. 그럼 순서를 말하라고 하면 애들이 여기서 맨날 헤매거든. 잘 봐. 순서는 얘가 뒤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게 먼저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독립이 먼저 된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기역이 이응이 된 건 아까 뭐가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라며.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돼? 우리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게 뭐였어?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하고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였잖아. 결국엔 누굴 만나야 돼? 니은하고 미음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바뀌면 말이 안 돼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리을을 만나는 건. 이해돼?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1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역이 그때 니은을 만나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요 라고 바뀌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거를 내신 내내 할 거야. 내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유음화 내려가서 볼게요.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뀌어. 자, 얘는 이 단어를 한번 볼게.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한번 볼게. 자, 순행, 역행. 내가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순행은 얘들아 뒤가 바뀌는 거야. 자, 순행은 뒤라고 쓸게요. 순행은 뒤에 게 바뀌는 거고요. 역행은 앞에 자음이 바뀌는 거야. 자, 앞에 게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도 보다시피 권력이라고 했는데 앞에 니은이 바뀌었고 얘도 앞에 난로에서도 앞에 니은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역행적 유음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개음화. 끝소리가 디귿티읕 자 밑줄 끝소리가 디귿티읕인 애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여기 쭉 그냥 밑줄 그을게. 이것을 만나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거야. 맨날 얘기하지만 디귿티읕이 지읒치읒 자 구개음화는 뭐라고 외우셔야 되냐면요. 둘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자음만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음만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로 일어나는 건 음절 끝소리겠지. 알겠지? 자, 구개음화는요. 모음 이와 반모음 이가 발음되는 위치가 경국의 부근이기에 선행하는 자음 디귿티읕이 그러니까 이거야. 이가 원래 모음 중에서도 국의 모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치조음 디귿티읕보다는 구개음 지읒치읒이 발음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우리가